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7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 결과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가 없죠. 국정운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몇 차례 분석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묻지마 부정평가를 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것이 30%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은 내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여당 지도부 여기서 제대로 대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 민주당이 설치한 프레임에 속속 갇혀서 우왕좌왕하는 자중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속이 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이 국면 전환 그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세 군데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그리고 KSOI 또 전국지표조사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는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2% 내지 30% 초반에 머물고 부정평가가 53%부터 무려 63%까지 나오는 이런 결과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표집이 한 30%, 35%, 40% 정도 표집이 되는 민주당 지지층이 겨우 3% 내지 6% 정도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대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층들이 묻지마 이 부정평가를 이끌고 있는 건 그것은 지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에 상응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이 국정운영 지지율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일단 이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 결과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크게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잘못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인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의 인사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초반 인사파동은 조각 과정에서 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급 이상 후보자들의 이 약점들 이것들이 논란이 돼서 인사파동이 일어났죠. 어느 정권에서나 일어났던 인사파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지금 일단락됐는데 여전히 인사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 1위로 오르는 이유는 어떤 프레임이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을 한다. 이 프레임에 단단히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노련한 정치인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레임을 설치를 했죠.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을 한다. 이것은 나중에 또 비선 논란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선, 최순실 때 그 비선 악몽, 그것을 은근히 덜쳐내면서 사적 채용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진보 성향 언론, 심지어 다른 일반 언론도 그냥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대통령실 사적 채용, 여기에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계속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청와대 참모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권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권성동 제대로 여기 대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르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서 또 장제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직격탄을 날려서 내분까지 일어나는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청와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그런 현실인데, 자, 일단 청와대 참모들은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죠. 지금 청와대는 없고, 청와대에서 역대로 공적 채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 사적 채용이죠.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 대선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 정치인 시절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과거 이 DJ, YS 같으면은 뭐 동교동, 그 상도동, 가신그룹들, 정말 사적 관계죠. 사적 관계인 가신그룹들이 전부 다 정권을 잡으면은 심지어 장관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장으로 다 가고 뭐 민주산악회 출신들. 이게 어떻게 공적 관계 아니죠. 다 사적 관계죠. 그거 옛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 정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간딱풀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정숙 씨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수발하는 그 업무를 그 의상 옷 같은 것을 뭐 맞추고 사고 하는 그 업무를 이 단골 디자이너 딸을 채용을 해서 청와대로 채용을 하기도 했고 또 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선 때 이 캠프에서 써먹고 대선 캠프에서 써먹을 때 그 보좌관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보좌관이라서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는데 그 국회에서 보좌 일은 안 하고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정권을 잡으니 청와대 행정관으로 쏙쏙 들어가서 거기서 뭐 그 해경을 담당하는 행정관은 해경왕 노릇을 하고 또 이 합동참모총장 합참의장을 불러서 막 조사를 하는 이런 갑질을 하는 그런 것들 다 사적 채용이죠. 공개 채용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사적 채용 프레임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씌우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게 확산이 되고 여론에까지 반영이 되는 민심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죠.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은 본인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무비서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그냥 뭐가 문제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엉뚱하게 사례를 들어서 오히려 그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화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이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 말씀 먼저 드리면은 오늘 아침부터 이게 장제원과 또 한판 붙었죠. 권성동이 최근에 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그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 본인이 추천했다고 했죠. 강릉이 지역구고 강릉에서 사업을 하는 또 강릉시 선관위원을 하는 사람의 아들을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그래 내가 그 추천을 내가 했는데 뭐 대통령실 처음 출범을 하면서 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서 추천을 했고 나도 이 추천을 했다. 그리고 그 부친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아는 사이고 또 아는 지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추천을 했다. 뭐 이렇게 정도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그 정도 말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내가 추천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본인이 장제원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장제원에게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어.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발언입니다. 본인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압력을 가했다. 그러면은 정말 뭔가 뭐 비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장제원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거기 압력을 가할 정도 되면은 그보다 더 아주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 넘버 2,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넘버 2다. 뭐 이런 식의 본인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합니다. 이 권성동 장제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때 박영준 그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씨가 만든 선진국민연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죠. 자, 그래서 이 본인이 또 나이도 조금 많고 하니까 내가 압력을 가했다. 자, 그러니 당장 이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서울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받고 사나? 그러면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정말 고압적이고 특권의식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장제원도 또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장제원 오늘 SNS를 통해서 바로 반격을 했죠. 아침에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 권성동 대표께 부탁드린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또 훈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고받고 지금 이준석은 또 밖에 나가서 오늘 또 강안리에서 뭐 청년들을 만나서 뭐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엉망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장제원은 또 권성동 대행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러면서 또 경고도 날리는 이 상황인데 불과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이준석 이후의 당 진로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장제원이 모임에 패싱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모임에 패싱되고 이래서 갈등설이 불거지니까는 억지로 만나서 이 갈등설을 일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만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은커녕 윤석열 정부 실패를 이끄는 그런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 당권을 진 권성동의 책임이 크겠죠. 윤석열 정부 넘버2 행사를 계속했는데 권성동 장제원 의원에게 뭐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것은 호사가들이 비판하기에 참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퇴출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본인이 독대했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일들을 막 외부에 흘리면서 직무대행 본인이 여당의 직무대행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준석 리스크의 불신은 또 남겨뒀습니다. 지금 6개월 후에 다시 뭐 복귀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을 믿고 또 이준석은 재심 청구도 안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안 하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이 상황이 불씨를 또 남겨둔 거죠. 권성동이 남겨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또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금수완박 그 입법대 원내대표로서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것을 철회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는 안철수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던 안철수를 겨냥을 해서 이것도 안철수를 장제원이 그 후보 단일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장제원을 견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국무총리까지 넘보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벌써 초기에 이 균열 뭐 공동정부 균열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넘버2 윤석열 정부의 넘버2를 자임하는 권성동 리스크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일면으로 실었지만은 그것과는 또 다른 해석에서 저는 권성동 리스크가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준석이 밀려난 자리에 권성동이 차지하고 앉아서 또 다른 리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어떤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그 라인들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것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 그것을 가지고 사적 채용 프레임을 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채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채울 방법도 모르고 자 그래서 역대 최약체 저는 이제 그렇게 감히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최약체입니다. 초반에 대통령이 외치도 하고 또 내치 뭐 행정적인 업무 뭐 정책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정무라인에서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의 통제하에, 지시하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최영범 이름이 나오는 언론도 없습니다. 이진복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이 사적 채용 논란만 해도 쭉 이런 게 있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윤 대통령 그 부부 지인, 나토 정상회의 관련 업무 참여했다. 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보면 그때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려는 절차를 밟던 중에 일어난 일로 저는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설명을 해야죠. 이 홍보라인, 정보라인에서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채용 절차 중에서 채용 절차를 밟던 중에 그게 이 나토 회의가 있어서 같이 갔던 거다. 좀 그것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가 육촌이 부속실에 근무한다. 그래서 사적 채용, 사조직, 윤 대통령 지인 아들, 행정관, 시민사회 수출실 근무. 자, 이 사람들은 전부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해서 어쨌든 승리를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죠. 아니, 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관들이 대선 때 그 월급 계속 받으면서 문재인 캠프 가서 일했다가 문재인 청와대에 일제 입성을 해서 행정관으로서 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그런 것과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모들이. 거구 유튜브 안정건의 누나가 국민소통관실 7급에 근무했다. 현재는 사직했다. 자, 이런 것을 솔직히 파악하기 자체도 좀 어렵죠. 이 행정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행정요원입니다. 7급이면은. 행정요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남동생이 유튜브를 한다? 거구 유튜브를 한다? 이른바 거구 유튜브를 한다? 그거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동생의 활동 때문에 누나가 이 대통령실에 근무할 수 없다. 그것은 연자제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어 논리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전략과 대책을 다 짜내야 될 대통령 비서실, 특히 홍보라인, 정무라인, 그리고 집권여당의 원톱을 자처하는 권성동, 이 리서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어떤 일조를 하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